오늘은 보호의 가설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가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호의 가설이 어떻게 제기되었는지 역사적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는 돌톤의 원자설이 있었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돌톤의 원자설이 있었고요. 그런데 톰슨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이루어진 원자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푸딩처럼 박혀있는 원자 모형이 제기되게 됩니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죠. 자, 다음으로 러더퍼드 톰슨의 제자에 의해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행성처럼 회전한다는 무작위로 회전한다는 이론인 행성 모형이 제기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요. 발머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수소선 스펙트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스펙트럼은 에너지 값인데요. 전자가 이렇게 무작위로 회전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져야 하는데 수소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이 끊어진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특정 에너지 준위. 자, 특정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위치라고 조금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될 것 같고요. 가진 몇 개의 일정한 원형 궤도에서만 돈다. 이거 말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위에 특정 에너지 준위. 자, 요렇게 양파 껍질처럼 존재하는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하고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름을 붙였는데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그 다음에 L, M, N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요. 물론 이제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만든 사람 마음이겠죠. 자, 그리고 K 껍질부터 주양자수를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의 에너지 값을 요 공식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이 공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숫자도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1312를 상수값,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K라고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K라고 두면, 자, 여기 K 에너지 준위는 이 원이 되겠죠. 이 원 값은 마이너스 K이고요. 1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2는요.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K 값이 되고요. M, 세 번째 주양자수 M 껍질은 3이니까 마이너스 K이고 9분의 3의 제곱 9분의 마이너스 K 값. 이 폭값은 마이너스 K 나누기 16분의 K 값을 가집니다.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죠. 이게 이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대로 이 껍질의 에너지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 값을 주어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무한대 값물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무한대 값을 대입하면 여러분들 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즉 안쪽 껍질로 갈수록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가설의 물리적 특징, 껍질의 물리적 특징을 한번 얘기할게요. 안쪽 껍질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값이 작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 값을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볼까요? 선생님이 미리 계산했는데 이 첫 번째 건 쉬워요. 4분의 1K가 됩니다.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은 그 값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16분의 5K 값을 가집니다. 3과 4의 껍질 사이에는 144분의 7의 K 값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400분의 9K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간격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간격은 어떻습니까?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가설, 이 각 궤도의 에너지 준위 값을 해석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의 가설입니다.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요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단 요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 변동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 계산했다시피 안쪽 껍질의 에너지가 바깥쪽 에너지보다 작았죠. 작은데 크게 되려고 그러면 에너지 값이 큰 값을 가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에너지가 큰 데에서 작은 값을 가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낮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간단한 개념만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바닥 상태의 개념인데요. 바닥 상태는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어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어 원자의 모양에 의하면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죠? 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여기 가장 안쪽 껍질 K 껍질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정한 값을 갖죠. 가장 낮은 값. 이때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두 번째 칸 또는 세 번째 칸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바닥 상태, 들뜬 상태 개념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어의 원자 원형 첫 번째 가설은 뭐였습니까? 네. 어떻게 있다? 양파 모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양파 껍질, 전자 껍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안쪽으로 첫 번째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작다.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그 에너지 간격 역시 간격은 어땠습니까? 컸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가설은요. 같은 에너지 준위끼리는 에너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쪽에서 위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나고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오면 에너지 방출이 일어난다. 두 가지 가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